자, 국회에서 있었던 일, 청와대와 또 한 번 단층 국면이 생겼습니다. 상시청문회가 열렸는데 청와대는 행정부의 마비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의 일정 하나 보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차장, 어딘가요, 여기가? 박 대통령이 오늘 고향시 장항동에서 열린 K컬처밸리 기공식에 갔습니다. 축사를 하는 모습이고 네. 첫삽을 뜨게 됐는데 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의 활용 점정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K컬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뭐 해외 수출 같은 거 해서 1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K컬처밸리가 굉장한 이 앞으로의 문화산업의 융성의 어떤 그런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려 축구장 46개 넓이 33만 제곱미터 9만 2천 평 규모로 건설이 되고 2,000석 규모의 공연장, 쇼핑몰,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문화 융성을 쭉 강조했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는 창조의 힘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문화를 산업화하고 창조적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저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즘 지지율 보면 좀 심기가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면 보통 주 단위 조사가 나오는데 어땠습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위에 높은 게 부정적 평가고요. 밑에 파란색이 긍정적인 평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주 연속 떨어져서 30%의 턱걸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평가는 58%로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임을 위한 행진곡,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논란으로 다시 한번 정치권이 뜨겁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탓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은 변화가 있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 대전, 충청, 세종 이런 데 보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졌네요. 서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이 중원의 표심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반면에 오히려 TK와 PK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그것이 이슈가 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과 이게 부산 경남 울산 이게 TK와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만든 지역에서는 그래도 박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국가보훈처가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민심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바로 잡자면 오늘 이제 그 K컬처밸리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이제 일산과 판교 두 가지가 좀 혼선이 되어 나가는데 일산이 정확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저 지지율 그 지역별 차이를 보면서 지금 20대 국회가 사실 민생 문제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념 갈등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게요. 이번에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있어서 이 그 여론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층은 여기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합창으로 족하다. 진보 쪽에서는 이거는 그 재창으로 해야 된다. 기념곡 지정도 해야 되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검토 지시는 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안 된다. 여기서 그 이념적인 갈등이 그 이념적 그 분화가 돼가지고 이 지지층끼리 그러니까 그 TK, PK는 여기 대해서 맞다. 대통령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호남이나 이쪽 그 좀 중립적이나 여기서는 대통령 지시가 맞지 않다. 요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리는 가운데 국회가 어제 눈에 띄는 법안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청문회를 늘 언제든지 당장 열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한마디로 365일 청문회법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행 국회법은요, 그 청문회를 열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중요한 안건의 심사 외에 상임위의 소관, 현안이면 무조건 상임위별로 이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바꾼 거죠. 네. 거기에 관해서는요. 네. 중요한 안건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한 안건이라는 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더라도 네.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의결로 해버리면은 청문을 해야 되게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라든가 거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여소야대 과반수 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청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로서는 지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보면 어제 법안이 표결돼서 처리되는 과정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특히 표결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때 네.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그 모두가 반대를 했다라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찬성한 의원이 6명이 나왔고요. 네. 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중에서도 5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그 제적 과반수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22명이니까 네. 112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됐는데 117명이니까 네. 이 6과 5 중에 한 5명만 반대로 돌아서도 부결될 뻔했던 법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만 똘똘 뭉쳐서 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통과되지 않았을 법이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이 갑자기 여야 합의 없이 관행을 깨고 직권 상정했다 이런 논란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여야 그리고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작년 7월에 이미 합의됐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법이 통과됐습니다. 2015년 7월에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됐던 법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막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합의에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적 국정 운영은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에 합의가 돼서 법사위까지 통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요. 네. 당시 7월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이미 국회법 개정안이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통과됐던 국회법 개정안은 이 시행령을 만들 때 네. 만약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벗어나게 되면 네.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네. 강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행정부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느냐 네.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뭐 사실상 이렇게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비슷한 정의와 의장이 냈던 이런 네. 365일 이 청문회가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네. 사실상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국회 본회의까지는 못 가고 네.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사퇴까지 하니까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19대 국회 임기 말에 어떻게 보면 뭐 끼워넣기로 좀 됐다. 이런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면 공무원이 어떻게 소식껏 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여야가 합의해야 청문회가 하나씩 열렸는데 이제는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바로 다음날 열 수 있다는 거니까 어쨌건 야당이 한석이라도 더 많은 상임위에서는 상문회가 굉장히 자주 생기겠네요. 앞으로 그 상임위가 다 야당이 많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합치면 그 네. 과반을 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시 청문회가 맞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 역할이 바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정부 측에서는 그런 감시가 너무
1년 내내 있으면 싫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볼 때는 또 청와대의 말이 맞다. 네. 왜냐하면요, 우리 이때까지 청문회 열려가지고 이때까지 알아낸 게 그 앙드레 김의 본명, 네. 김봉남 정도 알아냈거든요. 네. 거의 그 정도 알아낸 건 없고 정쟁만 일삼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네. 청문회란 게. 그러면 내년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야당으로서는 물실혹이죠. 네.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때까지 박근혜 정권이 했던 네. 모든 문제를 꺼내가지고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내임덕 그러는데 네.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갈 그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전부 다 과거의 일 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것도 진실을 여부는 차치하고 정치 공방에 매달린다. 네. 이거는 그 여권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상과 현실이 다른 지금 이 상태에서 양쪽 다 할 말이 있고 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참 좋은 법이 통과됐는데 혼란 속에 새누리당이 잘 모르니까 슬쩍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진작 정확하게 법안을 파악하고 반대할 걸 그러시지 않았느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국회의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제 국회 문을 어제 닫았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이 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양당이 다 합의를 했고 자구 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것을 정부가 그런 어떤 이상한 오해 때문에 그것을 제어한다. 그 상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고요. 직권상정은 아니고요. 의장이 로봇가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꼭두각시죠. 자,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관행이 여야가 합의하는 가운데 의장이 결국 대체적으로 여야 합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자, 로버트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친박 진영에서는 분통을 터뜨립니다만 어제 표결에 안 나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 222명밖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만약에 이게 그 행정부로 넘어갔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여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는 사실상 어제를 끝으로 19대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거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적 그 3분의 2가 이제 네. 찬성을 해야 이제 거부권 된 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걸 열 수 있는 19대 국회에 이제 임기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청와대가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20대 국회가 열려서 다시 이걸 거부권 제의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이제 법 그 해석에 그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네.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의가 요구에 있으면은 네.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은 뭐냐 하면은 우리 네. 그 김무성 대표 옥새를 들고 나르샤처럼 네. 만일 지금 그 19대 국회 임기 말이 29일, 이번 달 29일이다. 28일쯤 그 다시 보내면은 네.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법이 자동으로 폐기되느냐 아니면은 20대 국회로 넘겨서 할 수 있느냐 지금 네.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작년에 시행령 고치는 문제 가지고 행정부 힘을 뺄 수 없다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과연 이번은 어떨지 대통령의 선택 아마 일주일 내로 며칠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